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산업. 그 뒤에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날 특집,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과학자, 그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모두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반짝임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적으며 연구가 날개를 펼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학계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연구 앞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보란듯이 만들어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으로 우뚝 선 화학자. 하지만 그의 연구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는데요. 세계 최정상에 선 화학자가 더 높은 경지를 꿈꾸며 다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노화학으로 혁신을 꿈꾸는 화학자의 빛나는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화학계의 대가로 불리는 만큼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학생들이 찾아오는데요. 반가워요. 예. 자, 오늘은 말이에요. 내가 메조다공성 탄소, 메조 플러스 카본 CMK1 탄소를 만드는 그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그 템플레이트로 쓰는 메조포러스 실리카 MCM48이에요. 메조다공성 실리카를 거푸집으로 써서 메조다공성 탄소를 만드는 실험을 우리 지금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나노화학 분야의 이정표를 세운 유룡 교수입니다. 오늘 저녁 발표되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에 한국 최초의 수상자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매년 노벨상 후보자를 예측하는 기관 톰슨 로이터는 2014년 노벨 화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 유룡 교수를 지목했죠. 화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유룡 교수는 나노 다공성 탄소 물질을 만듭니다. 이를 촉매로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요구하는 구멍의 크기가 다른데요. 그는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며 실용화의 날개를 달아줬죠. 연구의 출발점이라는 하얀 실리카 가루.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이 가루 한 알갱이 속에 10억 개 이상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그 다공성 물질입니다. 너무나 구멍이 작아갖고 전자현명으로 보기 전에는 안 보이죠.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로 원자의 기공이 규칙적으로 물질을 합성해 거푸집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투명한 액체를 넣어주는데요. 유룡 교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겼답니다. 지금 액체는 뭐죠? 설탕을 물에다 녹인 설탕물입니다. 아, 저희가 마시는 진짜 설탕. 예, 진짜 설탕이에요. 설탕 분자 구조가 CHO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가열을 하면 H2O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C, 탄소만 남죠. 그래서 설탕으로 탄소를 만들 수 있어요. 황산을 딱 한 방울만 촉매로 넣어요. 넣고 이제 말리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물을 완전히 증발시켜야 하는데요. 무려 12시간 동안 오븐에 건조해야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 액체에서 가루가 됐는데요. 과연 그 속까지 완벽히 건조가 된 걸까요? 오, 완전히 가루가 됐네요, 다시. 예. 물이 다 증발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나노 구멍 속에 설탕이 꽉꽉 차 있는 거죠. 황산 조금하고. 설탕에 황산을 촉매로 넣은 뒤 가열하면 탄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설탕은 열에 잘 타기 때문에 세심하게 온도를 조절해야 하죠. 산소 공급이 되면 안 되니까 질소가스로 바꿔야 돼요. 설탕이 타지 않는 것이 관건인 만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설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로 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수한 탄소 물질을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답니다. 전체적으로 돼야지. 거푸집 안에 들어있던 설탕이 탄화가 돼갖고 전부 탄소로 되니까 겉으로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 투명한 실리카가
이 안에 거푸집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이거를 가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실리카 거푸집이 녹아서 나오고 탄소는 안 녹아요. 그래서 탄소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채로다가 얻어지게 되죠. 설탕과 황산을 넣어 탄소를 만든 후 거푸집을 없애 나노 다공성 탄소만을 얻습니다. 규칙적인 다공을 가진 탄소를 만드는 독창적인 연구죠. 세계 최초로 규칙적인 구멍을 가진 탄소 물질의 탄생.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극미세의 나노 세계를 밝힌 연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CMK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C는 탄소, 카본, 그다음에 M은 메조 스트럭처드, 그리고 K는 카이스트.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있었던 직장이 카이스트니까 CMK 1, 2, 3, 4 해갖고 막 쭉 1년에 그 새로운 물질들을 냈죠. 그게 이제 그 규칙적으로 나노다공이 그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당시에 볼 때는 신개념의 물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산업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신물질을 만든 성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유령 교수는 거푸집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과학계에서 창의적인 연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멍이 많으면 그 안에 구멍벽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 구멍벽이 우리가 그 물질이 1g을 갖고 오면 구멍벽의 그 표면적이 뭐 1000제곱미터도 될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면 엄청나게 큰 넓은 그 뭐 면적인데 그 표면에 그 활성을 이용해서 다른 그 분자, 기체 분자들을 빨아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분자를 분리시킬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흡착된 분자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 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 화학 반응 촉매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개발한 나노 다공성 탄소 물질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됩니다. 차세대 연료 전지로 주목받는 전기차 배터리에 응용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질만을 통과시키고 흡착하는 성질을 활용해 혼합물 분리막이나 가스 저장, 또 최근엔 촉매 재료로 석유 화학 산업에도 활용되죠. 30여 년이라는 지난한 시간 동안 유령 교수는 나노화학 연구 외길을 걸었습니다. 그 집념이 있었기에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연구 분야를 개척했고 오랫동안 학계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죠. 이제 유령 교수는 화학계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 중에서도 화학자로서 잊을 수 없는 상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겁습니다. 이거는 이 도널드 브레크 어워드라고 다공성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독창적인 일을 한 사람들, 이 분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줬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시아권 그 연구실에서는 최초로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톰슨 로이터스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 케미스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마다 그 노벨상 그 수상자의 3배수를 뽑아서 올해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라고 공표를 해요,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내가 2014년에 여기 뽑혔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예. 나노화학 분야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으며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드높인 유령 교수. 그는 2014년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화학 연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신물질 합성과는 거리가 먼 전공이었는데요.
뒤늦게 분야를 바꾼 만큼 배로 노력해야 했죠.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는 그 나노다공성 물질을 가져다가 촉매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어떻게 성능을 개선하고 그런 쪽에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합성을 할 줄 몰라요. 그 저도 합성 하나도 못했는데 처음에 이걸 합성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떤 시약을 써야 되는지 그 시약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시키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면서 그 공부하고 주변에 전화 걸고 뭐 시약 회사에 그 옛날에는 팩스도 보내보고 그래갖고 가까스로 고생해갖고 몇 년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좀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은 큰 자산이 됐다는데요. 지금도 연구가 막힐 때면 처음 나노 분야를 연구하던 시절의 연구 노트를 다시 찾아본답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트 같은데요. 예, 이게 몇 년도인지도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88년도 예? 88년이네요. 네. 30년이 넘은 거네요. 예. 88년도 8월 달에 실험한 이게 지금도 확인해서 볼 가치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추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되다 보면 아주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던 건 잊어먹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알아야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재현할 수도 있고 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향한 유령 교수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유령 교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연구지를 옮겼습니다. 켄텍은 에너지 특화대학교인데요. 미래 산업인 청정에너지로 연구 분야를 넓히고 정년 없이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죠. 무엇보다 계속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는 유령 교수. 학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기 우리가 메조포러스 지올라이트를 만들면 촉매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이쪽 테이블에 모여갖고 한번 토론을 하기로 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물려주고 또 이 학생들을 미래의 과학자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저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유령 교수의 연구는 기초과학의 초석을 다진 만큼 시간이 지나도 그 중요성을 가지는데요. 작은 입자들이 숭숭숭숭 있고 바깥에 큰 나노화학의 필수 이론이 되었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무지죠. 세계적인 연구자에게 수업을 받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학생들은 집중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여기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건 혹시 결정면인가요? 결정면이에요. 이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결정을 형성해요. 교수님께서 노벨상 후보로 예측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켄텍에 입학하면서 교수님 세미나도 듣게 되고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촉매를 제 연구에 어떻게 더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새 보금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유령 교수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 도전하는 만큼 연구실도 그에 맞춰 새 단장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어서 옮겨놓자고. 이거는 연구의 규모가 큰 만큼 장비도 다양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사용하던 실험 장비 중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들만 허락을 받고 갖고 온 거예요. 교수님이 연구하시던 장비네요. 예, 그 중에 일부죠. 그래갖고 여기 한국에너지공대에 내가 부임하면서 이걸 이렇게 갖고 와서 이쪽에다 실험실을 다시 차리려고 그러는 거죠. 잡아당기고 내가 지난해 정년 퇴임으로 연구가 중단될 뻔했기에 올해 이곳에서 시작할 새로운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는 유령 교수. 학생들과 함께 실험실을 꾸리는 모습에서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건 뚜껑을 따도 괜찮아요. 이거는 수열 합성기예요. 타이타늄 그런 것들을 높은 온도에서 수용 핵상에서 100도보다 높은 온도로다 가려면
고압에 몇십 기압되는 상태에서 이거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어요. 이걸로 마그네틱 터너의 스피드를 조절해요. 긴 연구 생활을 함께한 장비인 만큼 부품 하나하나가 소중하죠. 이거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예,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큰 반응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조그만 것들은 갖고 있는데 굉장히 대용량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참 전부 다 보물들인데. 새로운 연구 분야였기에 장비도 특수하게 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 고안한 만큼 더욱 애정이 갑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내가 35년 동안 전부 이게 만들어놨던 노하우로 만들어놨던 것들이에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뭐. 정년의 한계를 넘어 과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유룡 교수의 가슴이 다시 뜁니다. 강의가 없는 토요일. 특별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말마다 먼 길을 간다는데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근교의 한적한 정원이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시작한 정원 가꾸기. 다행히 연구는 계속하게 됐지만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찾아오다 보니 어느새 꽃을 가꾸는데 매력을 느꼈답니다. 가끔씩 와서 주말에 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연구는 또 연구대로 따로 하는 거고요. 취미죠, 이거는요.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취미 이상의 실력이신데요. 따스한 봄볕에 활짝 핀 꽃들. 지금이 가장 예쁠 때랍니다.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요런 진달래는 지금 한참 화려하게 피는데 3주일 동안 펴요. 진달래는. 그래서 아주 이쁘게 펴요. 3주일 동안. 모란이요, 모란. 아, 이게요? 예, 이 조그만 묘목부터 심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길렀어요. 이거는 꽃이 피면 막 한 그루에서 50송이, 이런 거를 큰 거는 100송이 이상씩 펴요. 우리 집에서 이제 밭이 있어갖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농사 짓는 방법,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죠. 물론 시골에서 자랐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취미가 있는 거죠, 거기. 농사 짓던 아버지를 도우며 학창 시절을 보낸 유룡 교수. 자연스럽게 자연의 원리에 호기심을 가지며 과학자를 꿈꿨다는데요. 농사일이 끝난 늦은 밤에 매일같이 책을 펼쳤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아주 외딴 데로 가는 바람에 전기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도 만들어보고 별거 다 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롱불, 호롱불로 했어요. 이 불에 머리가 칙 타요. 아, 그러니까 책 보려고 하시다가 조느라고 아니면 좀 더 가까이 보려고 하다가 가까이 봐도 그렇고 졸아도 그렇고 타요. 그럼 이게 타는데 머리카락 타는데 씩 나죠. 많이 타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농사일에서 해방돼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그의 열정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지금 생각으로다가 지금 잣대로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밤 켜뒀던 작은 불빛. 보이지 않던 노력이 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전의 카이스트. 작년까지 유룡 교수가 교직에 있던 학교인데요. 어떤 일로 대전까지 걸음을 한 걸까요? 후배 교수인 사실은 제자인데 제자 교수인 최민기 교수하고 협업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만들어서 카이스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와야 돼요. 아유, 최민기 교수 먼저 와 있었네. 아유. 유룡 교수의 제자 중 11명이 국내 주요 대학의 교직에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인 최민기 교수는 유룡 교수의 뒤를 이어 카이스트에서 나노 다공성 물질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아끼던 제자에서 이젠 연구 동반자로서 걸음을 함께하고 있죠.
사실 제가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서 봤을 때 가장 존경스러운 거는 그 꾸준하게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제가 봐도 가끔은 연구를 할 때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좀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교수님을 배워왔는데 그 기간 동안 교수님의 에너지를 잃은 적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축적된 연구 업적과 노하우를 후배 교수들에게 전해주는 협업 연구 제도. 세대를 뛰어넘어 학문의 대를 잇고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야, 이게 지금 pH 실험하는 거 네네네. 반응 결과가 잘 나왔나 모르겠다. 여기다가 새 촉매로 갈아 끼고 저 촉매 반응을 시작해야 되겠네. 어디 보자. 어디 봐. 촉매가 여기 들어가 있고. 나노 다공성 제올라이트의 새로운 활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이크로 다공이 뚫려 있는 걸로 벽을 만들어서 가운데 큰 구멍, 메조 구멍이 만들어진 제올라이트 있죠? 그 제올라이트를 이 안에 촉매로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제올라이트 안에 이제 다른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뭐 백금, 뭐 여러 가지 뭐 란타늄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 촉매 활성을 올려요. 그리고 프로판 가스를 여기서 흘려서 넣으면 그리고 가열을 하면 이제 프로판이 프로필렌으로 바뀌어요. 프로필렌은 촉매로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데요. 기존 촉매의 수명이 짧아 정제량에 한계가 있었죠. 유령 교수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해 수명이 20배 긴 새로운 촉매를 합성했고 안정적으로 프로필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판을 프로필렌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반응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화학 반응을 해서 요만큼이 프로필렌이 된 거죠. 요거는 줄어들고 요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로판이 몇 프로가 프로필렌으로 됐느냐를 보여주고, 천연가스 또는 요새 셰일가스라 그러잖아요. 셰일가스 속에 들어있는 프로판을, 우리 프로판 뭐 연료로서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 프로판 가스를, 그 분자를 수소를 떼내면 간단하게 프로필렌이 돼요. 그래갖고 그 수소는 또 써서 그 수소 필요한 뭐 수소 자동차 그런데 수소 기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죠. 프로필렌도 만들고 수소도 공짜로 얻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극미세 분야를 다루는 나노화학의 선구자.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며 한국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식이 있는 한 유령 교수의 연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정년을 넘어서 열정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 태도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구데노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7세에 노벨상을 받고 현재 99세인데도 현역으로 대학 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새삼 내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뭐 늙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패. 세계 최초로 규칙성을 가진 이상적인 나노다공성 산화물질 분야의 획기적인 성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이 나노다공성 탄소 분야의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35년 동안 연구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고유성, 독창성, 영어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늘 강조를 하고